오늘 이거 한번 깎아요? 막 까도 되나요? 술은 먹으라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또 언제 까? 여행 가기 가장 좋을 때 언제예요? 여행 가기 좋을 때? 바로 지금이에요. 술 마시기 제일 좋은 때 바로 지금입니다. 술 마시기 저 하나도 안 취했습니다. 저 그렇게 술 약하지 않습니다. 곡물, 증류, 숙성 외우지 마세요. 그냥 외우지 말고 대충 머릿속에 이해간 다음에 브랜디와의 차이, 맥주와의 차이, 보드카의 차이를 이해하면 됩니다. 위스키는 왜 비쌀까? 왜 비쌀까? 오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뭐 대단한 도움이 되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제 강의를 듣는다고 뭐 인생이 달라져?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술자리에 가서 좀 썰 풀기 좋은 이런 용도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있는데 진짜 비싼 거예요. 요거는. 이게 세계 신기록 갖고 있는 지금 위스키인데 기네스북. 이거는 87년에는 고작 5,000파운드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지금 돈으로 치면 800만 원, 900만 원밖에 안 하던 근데 그때도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던 비싼 증류주였는데 87년에 800만 원, 900만 원짜리가 지금 우리 돈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요 병? 이거요? 60년 숙성이에요. 참고로.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켈란에서 만든 겁니다. 192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년 숙성한 제 나이보다 많은 세월 동안 오크통에 들어있었고 이 라벨도 뭔가 범상치 않죠. 그림 하시는 분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아요. 자, 이거의 가격 근사치 한번 맞춰봐 주세요. 이거 10억. 와, 10억은 쉽게 업하신 10억은 거니까 아주 옛날 가격이에요. 10억. 100억. 옛날 100억은 다운. 다운이요? 100억까지는? 이거 한 병이 어떻게 100억을 가? 이미 10억보다는 10억 이상에서 지금 이미 상식이 박살났는데. 네, 상식 안드로메다로 갔는데 37억. 30. 와, 35억. 35억. 요새 환율 때문에 37억 거의 정답이에요. 예, 2023년에 요 한 병이 35억에 팔렸습니다. 야, 근데 이게 그 정도인가요?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지만 그 가격이 될것 같아요. 말이 돼? 위스키 한 병. 가장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 60년 숙성은 저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60년 숙성은 먹어봤는데 맥켈란이라는 일단 이름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희귀 빈티지예요. 1920년대 술이니까. 그리고 이거 만든 분이 이제 여성인데 네티 하비슨이라고 이 네티라고 불리는 맥켈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남편이랑 같이 증류소 운영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때 막 맥켈란 증류소를 노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증류소를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지켜낸 분이 만든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요거가 이탈리아 화가 발레리오 아다미 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조건이 총 40병밖에 세상에 안 들었어. 희소성. 그 40병을 똑같은 라벨로 내지 않은 게 40병 중에 12병은 영국 팝아트 대부가 한 분 계시는데 피터 블레이크라고 이분이 그 비틀즈의 서전 페퍼 앨범도 그렸어요. 오아시스 앨범도 이분이 디자인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12병 라벨을 그리고요. 또 12병은 요분이 그렸어요. 발레리오 아다미 이탈리아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병은 라벨이 없이 그냥 맹자로 나왔는데 그 맹자에 아일랜드 화가 마이클 딜론이 붓그림을 그렸어. 그거는 딱 한 병.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파이널 레어 버전으로 나왔어요. 이게 계속 그 뒤로 지들끼리 기록을 깨. 어떤 때는 피터 블레이크가 10m 가다가 또 그러다가 아다미가 또 깨고 똑같은 위스키예요.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하나짜리는 아직도 있어요? 마이클 딜런 버전도 그대로 있어요. 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가끔씩 나와요. 경매. 이게 경매에 나올 때마다 사고 안 먹고 보관했다 또 내고 하는 거네요. 이걸 누가 먹어요? 이거는 못 먹죠. 왠지 저거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안 먹었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저때 800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지금 35억이야. 앞으로 얼마 갈지 몰라요. 몇 배예요 도대체. 근데 그때 먹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있죠. 먹어서 지금 호방하게.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경매에 잘 안 나오는데 호방하게 그때 먹었던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워낙 부자니까. 그때 800만 원 주고 술 마실 사람은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겠다. 야 니들 먹어봤어? 털었어. 난 털었어. 이거 해외 외신에 작년에 35억 원에 낙찰됐을 때 어떤 바텐더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낙찰되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꼭 드셔주고 테이스팅 평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뭐 그분 안 하시겠지. 사실 이거 지금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재테크 엄청나게 이런 비싼 위스키가 존재하는데 이게 계산해보면 제가 주라이골드 시즌 1 시작할 때만 해도 저게 23억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35억이 된 거야. 그 몇 년 사이에. 절대 안 먹겠네. 10매덕이 또 오른 거야. 근데 이거 조금씩 증발하지 않아요? 다도 나도 조금 증발은 하는데 이게 위스키가 왜 경매에서 비싸게 거래되냐면 이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와인하고 차이인데 와인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비싼 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이것도. 와인. 경매 시장에서 지금 역대급 기록 세운 게 얼마일까요? 아 와인은 가장 비싼 거. 제가 보니까 더 와인. 싸요. 왜냐하면 보관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와인은. 아, 천재네 천재. 오늘 처음 뵀는데 진짜 머리 좋으시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덜 나가요. 천재네 천재. 정답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로마네 꽁띠 맞습니다. 로마네 꽁띠 제가 기억하기로 1945년 빈티지인가 그래요. 당시에 6억 9천이었고요. 지금 환율로 치면 7억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전쟁통. 예, 맞습니다. 전쟁통에 그때 나온 로마네 꽁띠 그게 되게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네 꽁띠는 기본으로 그 이승철 씨가 드셨다는 것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해요. 아, 왜 그때 방송에 나와서 화제됐잖아요. 3천만 원짜리 로마네 꽁띠인데 맛을 하나도 기억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다른 거 와인으로 다 취한 상태에서 막 옆에서 열어 해갖고 까서 먹어가지고 맛을 기억 못 한다. 병만 나왔대. 병만 남았어. 병만 나면 3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로마네 꽁띠는 기본 가격이 1000단위 이상이니까. 근데 이게 1940년대 빈티지 하나가 나와서 6억 9천에 그때 팔렸거든요. 이게 지금 역대 최고 기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와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근데 그게 이유를 심창매님이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보존의 문제예요. 와인에 비해서 위스키는 영원의 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원의 술. 왜냐하면 이건 100년, 200년 동안 보존이 가능해요. 아까 증발 얘기하셨는데 증발은 됩니다. 증발은 되지만 정말 오래 가요. 어느 정도 오래 가냐? 우리나라로 치면 영정조 때 1700년대 요때 미국에서 만든 위스키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CNN에서 보도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라고 하는데 그 병에 보면 제가 주라이월드에서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정확히 요 정도 남아있어요. 그 몇백 년 동안 요 정도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지만 근데 당연히 맛은 바뀌었겠네요. 맛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위스키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검사하냐면 나도 그때 처음 알았네. 1700년대 위스키 병 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게 얼마짜린데. 이게 역사적 가치 때문에 못 짜잖아요. 이게 1700년대 건지 연대 측정은 어떻게 하면 이거의 풍미가 어떤지를 어떻게 연구하냐면 이 콜크로로 돼 있잖아요. 긴 주사기를 써요. 그래서 주사기로 찔러요. 그래서 뽑아내요. 미량만. 극미량만 뽑아내서 맛을 보고 그걸로 분석을 해요. 연대 측정도 그걸로 해요. 그러면은 약간 섬세한 사람들은 쇠 같았네? 맞아요. 쇠만 날 것 같은데? 가능해요.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진짜 몇백 년 된 위스키들은 주사 바늘로 찔러서 조금만 빼내거든요. 그런 술들도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남극 탐험가 기억하시죠? 그 에피소드 들었어요. 위대한 실패.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가장 위대한 실패라고 하는 어니스트 셰클턴. 남극 아저씨. 1907년. 셰클턴이 이제 남극으로 갈 때 선원들을 다 몰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빙하에 막 배 손상을 입고 하면서 어떤 섬에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싣고 갔던 생존 필수품 중에 하나가 위스키 한 박스예요. 추위에는 독주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셰클턴이 남극에 가져간 위스키가 100년 만에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빠져나올 때는 그 위스키 들고 나올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 빠져나오는 과정이 진짜 영화 한 편이잖아요. 그 어디 다른 무슨 섬인가요? 또 가가지고 구조선을 불러온 데까지가 그래서 모두 무사하냐? 대원 모두 무사한가? 이거가 셰클턴의 첫 마디였다는 거 아니야? 살아있느냐? You still alive? 이거 아니야. 그냥 얼마나 감격적이야. 근데 돌아올 때는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남극에다가 그 위스키를 놔두고 왔어요. 이거를 100년 만에 발굴을 합니다. 100년 만에 남극 보존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그때 남극 기지를 해요. 그래서 셰클턴이 남기고 간 유산이죠. 100년 만에 영하 30도 남극에 묻힌 위스키를 끄집어냈는데 그때 했던 말로 여전히 맛있더라. 그래서 그거 경매로 팔았어요. 런던에 무슨 레스토랑이랑 싱가포르 갑부도 한 병 샀다고 그러고 심지어 스코틀랜드에 리차드 패터슨 별명이 미스터 노우즈라는 분인데 이분은 후각의 달인인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달모 위스키, 그 송중기 위스키로 유명하잖아요. 달모 위스키 만든 그분이 이 셰클턴 위스키를 복원해서 제품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딱 따가지고 마시고 역시 여전히 맛있군요 했는데 자 이제 남은 거 이제 팔게요 하면 나도 팔걸 미리 알려줬으면 안 마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먹은 거니까. 근데 맛을 봐야 되니까 복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맛을 봤는데, 근데 이제 복원된 셰클턴은 얼려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위스키 먹는 방법 중에 얼려 먹는 프로진 스타일 위스키가 있거든요. 얼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셰클턴은 남극에서 원래 얼려졌던 위스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 얼려 먹으면 그냥 딴 게 더 낫나요?
그냥 그 대표님 좀 아는데.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시클던 타운드가 한 박스를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한 술을 이렇게 가져갔을 것 같진 않아요. 비싼 술을. 그쵸? 보급용으로 가져갈 거였으면 보급용으로 가져간다. 엄청 고급으로 가져가진 않았을 것 가져가지 같아요. 않았을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위스키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을 거다. 20세기 초반이니까. 꽝꽝 올려면 맛있다. 맛있어요. 꽝꽝 올리면. 꽝꽝 얼리면 맛있어요. 근데 얼지 않습니다. 위스키는 도수가 40도 이상이면 예. 얼지 않아요. 일반 가정용 냉장고는 절대 얼지 않습니다. 산업용 냉장고로 얼릴 수 있어도 일반 가정용 냉장고 얼지 않는데 대신에 따르면 위스키 얼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따르면 걸쭉하게 나와요. 찐득하게. 찐득하게 나와요. 아. 그래서 근본 없는 거 아니고 진짜 많이 먹습니다. 꾸덕하게. 프로즌 스타일 위스키는 정말 많이 먹고요. 달리니 15, 탐나블린, 쇼비뇽 블랑, 조니 워커 골드 요 4개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슬러시가 아니라 진짜 찐득하게 프로즌 스타일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캡틴 큐 먹냐는 게 많이 나와요? 좋아하세요 캡틴 큐? 드셔보셨어요? 네, 옛날에. 편의점에 자꾸 있는데 안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 다음날 좀 머리가 꽝꽝 때려요. 그게 이제 그 알코올계의 타노스라 그러잖아요. 네. 기억이 삭제된다고. 캡틴 큐가 숙취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틀 꽉꽉 뒤에 때리는데. 깨기 때문에. 캡틴 큐는 숙취 없다는 건 유명한 드립입니다. 이게 자다음날 일어나기 때문에 숙취가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술이네요. 싸고 완벽한 숙취라는 얘기가 있어요. 싸고 숙취 없고 숙취 없고.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틀 뒤에 일어날 거면 3일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캡틴 큐 제가 주라골드에서 한번 다뤘거든요. 예. 댓글들이 정말 장난 아닌데 뭐 이런 댓글 달려요. 저거 먹고 아버지한테 형이라고 했다. 아, 저거 먹고. 쉐입은 대충 보이는데 안에 이제 화소가 많이 떨어지게 보인다는 거죠. 아까는 위스키 병을 봤잖아요. 예. 근데 요즘 부자들은 뭘 많이 사냐면 저 째로 사요? 오크 통째로 사는 게 유행입니다. 아, 그런 지 그래요? 오래됐는데 요게 누가 아까 처음에 뭐 위스키는 아드백이지 했던 그 아드백이에요. 예. 이게 넘버 3 캐스크라는 거거든요. 네. 1975년도에 증류해서 요거가 2022년도에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게요? 오크통 하나예요. 얼마에 하나면 팔릴게요? 몇 병 나오나요? 저거는 몇 병 나왔냐면 정확히 계산해봐야 되는데 저거 사간 사람이 88병을 5년 동안 나눠서 받기로 했어요. 첫 해에 88병만 뽑고 뒤에 또 88병 88 곱하기 5 누가 계산 좀 한번 해줘보세요. 58에 40, 58에 440병. 440병 440. 맞겠네. 440병 맞겠네. 그 정도 나와요. 통째 사는 거예요. 통째로. 100억? 100억보다 훨씬 비쌉니다. 100억보다 비싸요? 네. 250억에 팔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2022년도에 저 기록이 세워졌으면 세계 신기록이 나왔고 아드백 넘버 3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캐스크로 기록이 올라와 있는 왜 저게 유독 비쌀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귀 캐스크 가격들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스코틀랜드 증유소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중국 부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대요. 지금 화교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있고요. 아드백 증류소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는데다가 1975년도에 증류를 해서 두 가지 위스키를 섞은 거예요. 저게 버번 배럴이라고 해서 버번 위스키를 숙성했던 통에 있던 위스키하고 또 쉐리 위스키를 넣었던 거를 숙성된 거를 섞어갖고 한 통에다 넣은 거거든요. 네. 저게. 그래서 한 통에 넣어서 추가 숙성시켰는데 저걸 만든 분이 위스키계의 천재로 알려진 빌 럼스텐이라는 분이 이제 저 작업을 진두지휘했는데 그 사람 표현으로는 나처럼 좋은 위스키 많이 맛본 사람도 이런 위스키는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 만나기 힘든 그런 위스키다라고 할 정도로 평이 좋았나 봐요. 저걸 조금 맛본 평론가들이 막 난리를 친 거야. 천국의 맛이다 뭐 하면서 막 가격이 그냥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갖고 250억에 팔렸는데요. 그럼 저 천국의 맛을 440병을 통째로 가져간 거네. 네, 가져가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팔겠지. 예. 세계 신기록 붙은 거를 10년에 88배씩 받으면 2026년쯤 되면 50년 숙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1975년 빈티지니까. 예, 예. 그런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스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는 어디 술자리에서 그냥 썰로 풀기 참 좋은 얘기들이니까. 저거를 만약에 따가지고 550병을 나눠가지고 팔면 그게 더 싸겠죠? 이 사람도 아마 자기가 먹으려고 산 건 아닐 거고 투자 목적으로 산 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드백 중에서 정확히 뭐라고 밝혔냐면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아시아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중국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아니면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이에요. 지금 캐스크를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팔지. 나중에 이제 저게 제품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림의 떡? 근데 저게 만약에 한국 부둣가에 그냥 있으면 그냥 뭐야?
김씨 이거 왜 안 치워? 생선 담아놓고 저 안에다가. 막 생선 있을 것 같고 저게 250억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뭐 겉에도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세월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위스키계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좀 재밌는 일들입니다. 저런 걸 뭐 맛술로 쓰지는 않습니다. 뭐 아침에 막 항구에서 추워서 이렇게 불 쬐고 야 저 쪼개서 빨리 넣어. 뭐 안에 뭐 있는데요? 네. 바다에 갖다 버려. 실제로 옛날에는 오크통을 어디다 수송을 하잖아요. 원래 오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송용이었거든요. 쉬핑 캐스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크통은 쉬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용으로 통으로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처치 곤란하니까 저 캐스크의 가치를 모를 때는 술 뽑은 다음에 그걸로 진짜 장작불 떼고 그랬대요. 잘 타겠네. 고기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육식맨님 그때 나오셨을 때도 얘기했는데 술에 쩔어 있는 저 오크로 불을 떼잖아요. 그렇게 훈연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 향이 연기를 달켜져서. 내면 향기를 입히면 정말 극강의 맛이에요. 그래서 진짜 호화다 호화. 아니 미국 그 증류소 투어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미국에 한 달 동안 위스키 그 증류소 투어 다니면 네. 증류소에서 뭘 파냐면 저런 걸 좀 팔아요. 오크통 훈연칩, 오크통 요만큼 잘라. 버번 위스키에 술에 쩔어 있는 오크통을 분해해갖고 칩으로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베큐 훈연 칩으로 쓰라고. 농담이 아니라 저걸로 장작불 뗍니다. 지금은 조그맣게 하지만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막 귀한지 모를 때는 막 다 도끼로. 하고 그냥 그걸로만 불태워서. 도끼로 봐서서 그냥 쫙 해놓고 멧돼지 한 마리 돌리면 진짜 아... 미래소년 코난 되는 거죠. 미래소년 코난 되고. 아 진짜. 정답을 제가 여기다가 좀 해놨는데 아까 첫 질문이 사실 저거였잖아요. 이게 위스키는 왜 비싼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는 숙성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스키를 보통 인간의 인내심의 대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본 맥켈란 1916 빈티지만 해도 6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60년 동안 기다린 그 인내심의 어떤 대가. 이런 거가 가치에 좀 반영됐기 때문에 증류주들, 특히나 숙성한 증류주들이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 글렌우드 증류소 갔더니 이 시간의 가치를 강조하려고 증류소에다 저렇게 시계를 딱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으로 빚는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스터 조, 뭐 위스키의 재료가 뭔지 알아? 그래, 제가 빨리, 보리, 이스트, 효모, 워터, 물, 쇠 아니야? 심플하지? 그랬더니 no. 그러더니 그럼 뭐로 만든다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되게 명언이었어요. 타임, 케어, 패션, 시간, 정성, 열정. 좀 멋있는데? 좀 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거 3개 줄 테니까 만들어봐. 나는 보리, 효모 이걸로 만들 테니까. 보리를 안 줘. 그래서 그만큼 위스키는 반드시 시간이 가치다. 아니 예를 들어서 조니 워커 블랙만 해도 12년을 써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위스키는 최소 12년 전에 만들어서 오크통에 넣어놓은 거를 섞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2년은 최소한 기다린 거야. 이거 막 엄청 비싼 위스키도 아닌데 네. 보통 12년 위스키만 해도 12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수지 타산이 나나요? 12년 해가지고 이렇게 팔면? 조니 워커는 스카치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니까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조니 워커 오크통 몇 개 있을까 질문 주셨는데 1000만 개 있습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정확히 1000만 개 갖고 있고요. 스코틀랜드에 증류소 30개 갖고 있습니다. 1000만 개가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니 워커 블랙, 뭐 골드, 더블 블랙,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는 게 오크통 부자입니다. 1000만 개. 거기는 맨날 그거 뜯고 하고 뭐 하겠네요. 맨날 그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크통들이. 맞아요. 아유 오크통 한 개만 주면. 오크통이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크통 쟁여놓는 데를 갖다가 웨어하우스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숙성고라고 부르죠. 숙성고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먼저 천사를 못했는데 요 그림들 안 보이는데 사실 이게 지금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의 숙성고예요. 네. 메이커스 마크라고 내가 오늘 저 심창배님 연말이고 그래서 선물로 드리려고. 자,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쁘죠? 생긴 게. 연말 에디션. 자, 선물로 오늘.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감사합니다. 협찬 광고 전혀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샀어요. 실제로 옷을 입힌 거예요? 네. 그럼 비싸지겠네요, 이 옷만큼? 옷만큼. 근데 옷값이야 뭐 얼마 하겠어요. 여기 증류소예요, 여기가. 숙성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증류소가 좀 네. 미적인 걸 되게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숙성고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안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 이거 만든 사람도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데일 치을리라고 세계 최고의 유리공예 아티스트. 여기 증류소 주인이 제가 그분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분 작품 유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막 루브르 박물관 이런데 막 특별 전시하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치을리 작품을 어떻게 니네 증류소에 갖고 왔냐?
처음에 몇 번 연락을 했대. 팬이어갖고 이 작품을 좀 우리 증류소에 설치할 수 있게 돈 드릴 테니까 설치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영광을 달라 했는데 이런 방구 연락도 한 번도 없어. 계속 씹힌 거야. 익십당한 거야. 익십.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회장이야. 메이커스바 회장인데 자필로 손편지를 7장을 썼대요. 7장을 써갖고 안 해줬을 때 불이익을 7장에 달하게 그건 당신이 어떻게 제재를 당할지.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절절하게 연애 편지 썼대. 7장을 빽빽하게 써서 보냈대. 7장의 편지를 써서 치을리한테 보내. 치을리가 거기서 감동한 거야. 얘는 해줘야겠다. 야, 어떻게 7장을 손편지를 쓰냐. 너는 내가 해준다 하고 만들어준 게 요거예요. 요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표현한 게 꽃, 조개 뭐 이런 걸 표현했는데 여기 안에 사실 조그마한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치을리가 세계 최고의 유리공예 작가가 숙성고에다 왜 천사를 그렸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엔젤 쉐어 때문이에요. 천사의 몫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위스키에는. 아까 증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숙성고에서는 얼마나 위스키가 잘 증발하겠어요. 이렇게 병으로 막아놔도 위스키가 조금씩은 날아가는데 숙성고는 남으니까 숨을 쉬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위스키가 증발을 해요. 이 증발하는 거를 하늘에 있는 천사가 드셨다고 해서 천사의 목, 엔젤스 쉐어. 이건 천사가 가져가는 목이라서 그걸 엔젤 쉐어라고 그러고 T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예. 증발량을 뜻해요. 정말요. F는 천사가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T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증발량. 천사의 보호비. 보호비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는 날아가든 말든 이미 끝난 거니까 이게 결국 먹을 때 돼서 떼가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가져간 만큼 위스키 맛있어집니다. 천사가 저렇게 막 먹어 가잖아요. 1년 지나면 막 쭉쭉쭉 줄거든요. 예. 켄터키는 연간 5%씩 날아가요. 1년에 5%씩이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위스키 만드는 분 보면 1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카발란이잖아요. 카발란. 요거는 연간 12%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먹어 치우니까. 근데 반면에 스코틀랜드가 좀 장기 숙성 위스키 만들기 좋은 게 뭐냐면 2% 이하예요. 나라가 습하잖아. 습하니까. 거기 진짜 비 많이 오거든요. 제가 2달 동안 스코틀랜드 돌아다니면서 정말 평생 맞을 비를 다 맞았어요. 매일 비가 와. 그럼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는데 이 증발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냐? 얘네는 증발량이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숙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스카치는 보면 10년, 12년 숙성한 게 엔트리급이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이렇게 증발량이 많은 데는 10년, 12년 숙성하면 0방울 남습니다. 카발라는 10년 이상 숙성을 할 수가 없어요. 연 12%씩 날아가니까 바닥이에요. 이걸 막으려고 그동안 인간이 또 창의력이 있잖아. 많이 실험을 했겠지. 어떤 실험을 했냐. 제일 골 때리는 실험은 이 오크통을 좀 황당한 부분인데 이걸 했던 데가 사실은 조니워커야. 조니워커가 되게 영리한 회사인데 무슨 실험했냐. 지네 오크통에다가 랩을 감싸본 거야. 랩을 갖다 칭칭 했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땠냐. 많이 줄어. 근데 실패했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일은 술 취해야 얻는 게 되나 보다. 있으면 다 잃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잃어야 맛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랩 싸는 실험 실제로 했습니다. 조니워커가 2000년대 중반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본 실험도 한 적 있고 오크통에다 뚜껑 씌우는 업체도 있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증발량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맛대가리가 맛대가리 죄송합니다. 맛이 없어졌습니다. 맛이 없어져서 숨을 못 쉬니까 천사가 좀 먹은 만큼 올라가는 천사가 분명히 역할을 한다. 근데 천사들이 술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세상이 일을 안 해요. 천사들이 술 먹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천사가 스코틀랜드 천사. 제일 이 술꾼 천사가 까발라드 천사. 대만? 12%. 대만인가요? 어디? 대만 천사는 좀 술 좀 줄여야 되는데. 그죠? 술 알중. 건강- 알중. 대만 천사 알중. 1년에 12%씩 먹어. 하여튼 이게 숙성고에 천사가 있고. 이런 얘기는 술자리 가서 썰 풀기 되게 좋습니다. 악마도 있습니다. 악마? 숙성고의 악마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마?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아까 엔젤 쉐어라 그랬잖아요. 예. 데블스 쉐어라는 게 있어요. 데블스 쉐어. 저건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없어지나 봐요? 근데 이게 뭘까요? 이걸 제가 갖다 놨는데. 뽑아내는 이게 거예요? 오크통에서 위스키 뽑는 장비예요. 스포이드 같은 게 대형 스포이드 같은 네. 건데 저거를 위스키 thief라고 불러요. 위스키 도둑이라고 불러요. 저 장비를. 네. 왜 도둑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왜 숙성고에 악마가 산다 그러냐면 위스키 만드는 사람들이 술을 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그러면 그 굳이 증류소에 취업하겠어? 아, 몰래 먹어. 몰래. 정답. 옛날에는 CCTV가 없었잖아. CCTV가 없으니까 숙성고 들어가고 몰래 빼먹는 거야. 근데 티가 안 나. 왜? 아니 숙성고 오크통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거 좀 빼먹는다고 누가 알겠어요. 지금은 스코틀랜드 숙성고 가잖아요. 곳곳에 다 CCTV야. 캡스. 그냥 완벽한 캡스야. 그냥. 못 빼먹어. 못 빼먹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직원들이 다 빼먹는 거야. 직원들을 악마라고 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증윤소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악마라고.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 Devil's Share. 이거를 막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스코틀랜드 중소가 해서 실제로 1970년대까지 뭘 했냐? 걸리면 손을 잘라요. 아이 큰일 나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매일 아침 조석으로 위스키를 줬어요. 훔쳐먹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전통을 뭐라 그러냐면 드래밍 전통이라고 그래요. DRAM. 드래밍 위스키 한 잔을 의미하거든요. 드래밍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아예 증류소에서 야 훔쳐먹지 말고 당당히 먹어라.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을 하잖아요. 증류소에. 네. 그러면 그날 먹을 위스키를 배급을 해줘. 그래서 위스키를 먹고 일을 시작하고 했는데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 전통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CCTV가 달리기 시작하고 음주 노동에 대한 경각심 그러면-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럼 고마워서 준 게 아니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준 거네요. CCTV 달리자마자 치운 거 보면. 최고의 복지 혜택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증류소 일하는 사람의 특권. 위스키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 위스키를 공짜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증류소 직원들의 최고 복지 혜택. 근데 술만 좋아하고 다른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래 빼먹는 게 더 맛있겠는데. 왜 빼먹지 말라고 했어요? 저게 더 진하니까. 그 나이 오래되신 분들은 스코틀랜드 증류소들에다 보면 진짜 오래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후일담을 들어보면 우리 젊을 때는 맨날 was young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릴 땐 말이야 위스키 맨날 빼먹었어. 근데 맛있었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맨 막내가 훔친대요. 맨 막내가 훔치는 게 룰이었대 자기네. 막내가 훔쳐서 가져오면 나눠 먹었대. 그렇게 훔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숙성고에는 악마의 몫이라는 게 몫이 있었다. 존재했습니다. 악마는 직원들이 직원이다. 직원이다. 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한 잔씩 꽁으로 나눠줬다. 꽁으로 나눠줬다. 근데 나눠줬다. CCTV를 내가 도입 설치하자마자 이후 바로 끊었다. 바로 사라졌다. 그런 게 이제 스코틀랜드. 그럼 악마가 누구야? CCTV 설치하자마자 바로 전통이고 뭐고. 전통이 사라졌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숙성고에 관련된 좀 재미난 얘기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증류소가 2010년인가 11년에 스코틀랜드 대폭설, 역사적인 폭설이 났거든요. 예. 숙성고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날린 게 뭐냐면 이렇게 지붕이 무너지면 이 위스키들이 오크통 위스키들이 한파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네. 그럼 위스키가 변하잖아. 맛이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저때 사고 났을 때 글램피딕에서 울상을 지었다고 그래. 근데 이거를 에디션으로. 전화위복이래. 전화위복이 된 게. 에디션으로. 이걸 스노우 피닉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눈에서 이 불사조처럼 살아난 위스키를 한정판으로 판다. 우리. 야, 니네 이거 글램피딕은 평소에 니네 먹을 수 있지? 이거는 요것밖에 못 먹어. 이때밖에 못 느껴. 리미티드 에디션 폭설을 뚫고 부활한 위스키의 기운을 받아라. 뭐 이렇게 판 거야. 대박 터졌습니다. 대박 터져가지고 잘 팔린 거. 이런 비슷한 경우가 요거는 버번 위스키인데 테일러라는 버번인데 이 제품 이름이 토네이도 서바이빙. 토네이도에서 살아남았다는 건데 여기 보면 토네이도가 덮쳐가지고 오크통이 다 노출됐잖아요. 드러났어요. 지붕이랑 싹 다 날아갔잖아. 이 토네이도를 뚫고 살아났는데 이때도 걱정을 많이 했겠지. 그거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한 거야. 요거는 요때밖에 못 먹는다. 토네이도 서바이빙. 뭐 맛이 있든 없든 이때밖에 못 먹는다. 이따 먹는다. 한정판 부여를 했는데 또 대박이 났죠. 숙성고 복구 비용 이런 거는 뭐 다 뽑았겠지. 뭐. 그냥 바로 뽑았겠지. 이거 팔아가지고. 숙성고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증류소 가면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곡물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쥐들이 와서 파먹어. 현대화된 시절에는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증류소들은 동물 기르는 게 전통 같은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어. 그럼 지금은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거야. 얘 이름은 위스키 진이에요. 진. 위스키 진. 진짜 잘생겼더라고. 와. 갔는데 나를 딱 노려보더라고. 여기 내 구역이야. 그런 느낌이 딱 나는 세상 고양이 중에 가장 우아한 포스를. 뭐가 여유가 있는데요? 여유가. 요거는 아드백, 이건 죽은 네. 강아지인데 10년 전에 죽었는데 쇼티라는 또 개를 또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길렀어요. 개는 왜 그러냐면 경비견. 아까 뭐 오크통 훔쳐간 도둑들이 옛날에 많으니까 바깥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개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물으려고. 이런 경비견을 기르는 게 또 스코틀랜드는 또 전통이었어요. 희한하게 발렌타인인데 지금은 없어요. 옛날 이거 발렌타인 숙성고인데 거위 경비대라고 그래갖고 얘들 이름이 이제 스카치 와치라 그러는 거위 경비대. 예. 거위를 100마리를 기른 거야. 와. 거위가 개보다 훨씬 낫대요. 꽥꽥꽥꽥 소리 잘 내고 낯선 사람 나타나면 그냥 꽥꽥 소리 잘 지는데 심지어 증류소 잔디밭 정리도 다 해줘. 다 불 뜯어 먹어가지고. 잡불 뜯어. 그리고 알을 놔줘. 거의 알 후라이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100마리 정도 키우면은 유의미한 알이 나오겠네요. 이게 그 당시에 되게 화제가 되고 BBC에 보도가 돼.
세상에 이런 일이 보도가 되니까 얘네가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런 광고판을 만든 거예요. 거의 경비대.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은 거의가 지킵니다. 이 광고를 엄청 밀었어요. 그 당시에. 예. 되게 히트했던 광고야.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 발렌타인이 인간을 모델로 쓴 게 이정재, 정우성 때가 처음이었대. 그때까지 다 동물이. 동물, 거위나 이런 거. 아. 그때 보도자료가 보면 최초의 인간 모델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아니 그러면 술선전을 인간이 하지 왜 거위가 해.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관리가 좀 힘들어서 그러겠죠? 아 그럼요. 100마리 기르는 게 쉽지 않잖아. 지금은 CCTV 거위가 경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좀 희한하죠? 이거는 아일라에 있는 라프로익 발효실 기계 위에다가 올려놓은 건데 모형이에요 모형. 올빼미. 이거 딱 봐도 진짜 올빼미 아닌 거 아시겠잖아요. 네. 저거 왜 그냥- 올려놨냐? 새들 쫓으려고. 근데 새들이 적응하던데요? 저런 거? 막 한 며칠 지나면? 그래서 효과 하나도 못 봤대. 별 효과를 못 봤다. 근데 새들도 많이 날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근데 이 그림 보니까 이게 라프로익 증유소거든요. 네. 아일라의 유명한 증유소야. 라프로익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나 투어 해줬던 가이드 선생님 생각나네. 이분이 케이팝을 나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살이신데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신데. 근데 자기 딸이 그렇게 팬이었대. 블랙핑크 막 다 얘기하고.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영업당했구나, 딸한테. 스코틀랜드 돌아다니고 미국 켄터키 돌아다니면서 케이팝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친숙해요. 나보고 사진 찍재. 정말 켄터키 시골 갔는데 나하고 같이 사진 찍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네. 주라기월든지도 모르고 그때 주라기월 할 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BTS의 나라에서 왔잖아. 그래서 찍어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물론 이제 거기가 켄터키 시골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제 처음 본 거지. BTS인 줄 안 거 아니에요? 설마. BTS를 그러세요.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스코틀랜드 다니면서도 곳곳에서 다 케이팝 팬들이야. 맨날 똑같아. Where from? 하면 I'm from Korea. 그러면 South or North 물어보거든요. 예, South or North. Absolutely South 이렇게 얘기하죠. 예. 당연히 남쪽이다 그러면 와우. 나오는 말이 다 똑같아. BTS 아니면 뭐 블랙핑크 다 그래요. 한국은 서양인들한테 지금 BTS의 나라예요. 제가 실제로 요아소비라는 일본 그룹이 있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김정은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알더라고요. 김정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종군 기자 갔을 때 그 질문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라크 사막에서 제가 그 종군 기자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 해외 다른 뭐 기자였나 뭐 누굴 만났는데 제가 그때 옷을 노스페이스를 입고 있었거든. 네. 농담이야 걔는. 너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했는데 왜 노스페이스를 입었니? 막 약간 그런 식의 농담? 와. 아니 그 드립을 제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해외 기자가 하는 거야. 북의 빛나. 네, 종군 기자 3번 갔는데 전쟁터에서 가끔씩 그런 질문들 막 하고 전쟁터 가면 별일간 다 많거든요. 예. 보통 이라크 전쟁 터지면 쿠웨이트에서 넘어가거든요. 기자들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군인들하고 같이. 그거는 진짜 종군 기자예요. 그걸 기자를 임베디드 기자라고 불러요. 임베디드 저널리스트들은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넘어가는 기자가 있고 네. 나머지 대부분은 인디펜던트라고 그래갖고 독립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SUV 한 대를 사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도를 그냥 보고 가야 되나요, 그러면? 지도를 갖고는 못 넘어가요. 이게 DMZ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진짜.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야 취재를 하잖아. 담을 넘어가는 거죠. 월담을 하는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게 DMZ이기 때문에 국경을 몰래 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장사꾼들이 존재하냐면 국경 넘는 루트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이거는 종군 기자 안 갔다 온 사람은 몰라. 저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저희가 때 샀던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기자들한테 접근을 해요. 그리고 팔아요. 루트를 파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전하다. 내가 10번 왔다 갔다 해봤다. 그래서 지도를 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서 최종 넘어갈 때 뭐 걔네들이 기도하는 타이밍에 넘어가라 뭐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걸 돈 주고 사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운이 안 좋으면은 걸리죠. 쿠웨이트 자체를 못 넘어가는 거지. 쿠웨이트 군인한테 잡혀서. 쿠웨이트 군인이 이라크로 넘어가는 허용을 안 거든 원래는. 네. 근데 넘어간 이상 뭐 총을 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전쟁터니까 막 죽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들어가도. 엄청 위험하죠. 저는 진짜 요 거리에서 포탄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건물이 부서지는 걸 눈앞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무서워갖고 진짜 개고생했어요.
제가 무서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왜 얘기했지? 갑자기 맨날 재밌는 얘기 해주신다고. 뭐 어떻게 의식의 흐름이지 뭐 여기까지 왔네. 죄송해요. 재밌는 얘기 해주신다고. 하여튼 그런 썰들이 해외를 다니고 이렇게 뭐 전쟁터 다니다 보면 별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은 또 다음에 다음에 약간 종군 기자 그때 시기 때 있었던 할 얘기 진짜 많죠. 진짜 네, 거기서 흥미로운 햇반 뜯어 먹으면서 살았던 얘기. 트렁크 한가득. 하여튼 술은 못 먹었어요. 그때 술이 없었기 때문에. 위스키 강국은 아까 다 정리해드렸는데 아까 이거 정리해드렸죠. 예. 스코틀랜드 일본은 KY예요 그냥. 아일랜드 미국은 EY. 이미 이렇게 있었던 내용이네요. 있었던 이게. 내용. 미리 딱 예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술은 언제 먹고. 이게 근데 여기서 멈추시고 그냥 해도 되고요. 그래도 왔는데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지금 좀 마실까? 조금만 먹고 끝내죠. 김밥이 쉬겠다. 요거는 선물이니까 까지 마시고 다음에 이거 일단 디자인 이뻐갖고 저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응. 아니 저 여기에 술이 있었는데 히비키. 히비키 누가 먹었나 보다 그러면. 저 먹었어요. 직원 회식할 때. 그러니까 제가 비싼 술부터 까거든요. 어차피 저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싼 거만 먹으면 비싼 거만 계속 남잖아요. 싼 거만 계속 먹고. 그 회식 때 저 한번 불러주시면은.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이거 돈울리오. 맛있어요? 이거 명작이죠. 명작이에요? 이거 돈울리오는 이건 데킬라예요 데킬라. 이거 백상 가니까 그냥 하나씩 다 줬어요. 후보들. 이거 좋은 술입니다. 협찬. 근본 있는 돈울리오. 데킬라도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죠. 데킬라랑 뭔 차이에요, 근데? 데킬라 위스키요? 데킬라는 재료가 달라요. 데킬라는 아가베라는 식물로 만들어요. 아가베. 선인장처럼 생겼는데 선인장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크면 잘하면 이만큼 커요. 근데 파인애플처럼 이게 열려요. 예. 이거를 피냐라고 불러요. 이게 진짜 실제로 파인애플 그 어원하고 똑같아요. 피냐라는 그 열매가 열리는데 그 피냐를 깎고 굽고 해가지고 만들어요. 아가베가 주 재료예요. 아가베로 만든 아가베 술이에요. 그래서 데킬라 먹어보면 그 묘한 그 이게 있어요. 향이 나잖아요. 저 데킬라는 아예 안 먹어봤어요. 그럼 다음에 깔 때 제가 데킬라 특강 한번 해드리면 되겠다. 예. 데킬라 진짜 맛있게 먹을 방법이 저거 까면 되겠네. 저거 깎아요? 데킬라 아니요 지금 오늘 위스키인데. 그래서 우리 위스키인데 데킬라 까면 안 되지. 이거 좀 뒤로 좀 빼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스타일 몇 개만 먹어보는데 첫 번째는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싱글 몰트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 증류소에서 몰트 하나로만. 몰트 하나로만. 요거 딱 한 재료로. 하나로만. 네. 한 종류. 한 증류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착맨이 몰트 하나로만 만들어갖고 위스키를 만들면 침착맨이 되는 거예요. 침착맨 증류소에서 몰트 하나로만 만들면 침착맨 싱글 몰트가 돼요. 싱글 몰트. 주라기 월드가 몰트 하나로만 만들면 주라기 월드 싱글 몰트가 되는 싱글 거예요. 몰트. 그럼 이런 블렌디드는 뭐냐면 요건 이제 블렌디드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침착맨 싱글 몰트, 침착맨에서 생산한 몰트 위스키하고 주라기 월드가 생산한 몰트 위스키나 여러 가지를 섞어요 그냥. 섞은 다음에 액체끼리 섞어요? 통을 가져와서 오크통을 가져와서 섞고 나서 그레인 위스키라는 게 있어요. 보리 말고 다른 곡물 제일 많이 쓰는 게 밀입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냥 상관없는 다른 잡곡으로 만든 위스키가 있는데 이걸 그레인 위스키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레인 위스키다. 침착맨 몰트, 주라기 월드 몰트 거기에 그레인 위스키까지 다 합친 게 블렌디드예요. 그레인 안 섞어도 이렇게만 섞어도 이렇게만 섞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블렌디드 몰트라고 불러요. 몰트끼리만 섞으면 블렌디드 몰트가 되고요. 요 개념은 진짜 기초 개념이라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블렌디드 몰트에 그레인 위스키가 더해지면 보리 말고 다른 잡곡 위스키가 들어가면 요런 게 되는 겁니다.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리가, 로얄 살루트, JMB, 커티삭 요게 전부 다 블렌디드예요. 이게 위스키 세상을 지배했어요 한동안 진짜. 지금도 이게 한 70% 정도는 다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리가, 로얄 살루트, JMB, 커티삭 요 계열이 70%예요. 70%예요. 그리고 그럼 지금도 주도하고 있네요. 이게. 거의 60%를 넘어가요. 항상 매해 60%를 넘어가요. 스카치 전체 시장의 60%는 항상 넘어가요. 조금 안 팔려도 59%.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위스키 아는 분들은 블렌디도 좋지만 싱글 몰트가 요새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싱글 몰트를 그냥 한 증류소에서 보리 하나로만 만든 거를 맛볼 텐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버번 위스키는 그레인 위스키의 종류인가요? 스카치 개념으로 따지면 그래요. 스카치 쪽에서 볼 때는. 근데 이거는 나라도 다르고 만드는 곡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레인 위스키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버번 쪽은. 버번은 그 자체가 원래 옥수수를 주재료로 넣어요. 옥수수를 51% 이상 넣고 나머지 부재료로 호밀이나 밀을 넣고 하는 위스키예요. 옥수수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옥수수를 주재료로 만든 술이라고 보시면 근데 이건 장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왜냐면 곡물이 다르니까. 얘네는 보리로 만들지만 얘네는 옥수수 위주의 술이고 보리도 조금 넣긴 넣어요. 왜냐하면 당화나 발효할 때 보리가 좀 들어가야 좋거든. 보리가 진짜 신비한 생명이에요. 괜히 사람들이 맥주 만들고 위스키를 보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보리가 당화할 때 아주 좋은 아, 곡물이에요. 그래요. 당화력이 아주 세요. 버번 위스키 만들 때도 한 10% 정도만 보리를 일부러 넣어요. 왜? 맛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어요. 당화 발효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넣어요. 걔네들만은 기능성 곡물이라 그래요. 풍미에는 영향 안 줍니다. 바로 시키려고. 오이조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작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하여튼 뭐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빨리 위스키를 한 잔. 요거는 싱글 몰트 중에 좀 소리도 경쾌하네. 글렌 그란트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싱글 몰트인데 과일향 가득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약간 프루티 싱글 몰트, 과일 싱글 몰트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향을 맡아보면 과일 향이 나요. 사과 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위스키예요. 이거 약간 막 데미소다 떠오르지 않아요? 맞아요. 데미소다? 예. 데미소다에 아닙니다. 데미소다 애플. 비싼 데미소다네요. 비합리적인 데미소다. 근데 그 데미소다는 알코올이 없으니까. 아 실제로 데미소다랑 타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기 좀 아깝긴 한데 술은 뭐 즐기기 위한 건데 뭐 뭐든 타면 어때?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싼 술 하이볼로 타 먹으면 괜찮냐. 자기 마음이죠. 그리고 비싼 위스키 하이볼로 만들면 맛있습니다. 진짜. 근데 하이볼 타먹기 진짜 좋아요. 사실은 평소에 제가 하이볼 타먹는 게 이런 거예요. 글렌 그란트 같은 거. 이런 건 하이볼 타먹기 진짜 좋고 이거 하나 저 팁 하나만 알려드리면 요즘 겨울이니까 과일향 가득한 싱글 몰트들 있거든요. 꼭 글렌 그란트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글렌 피딕도 상관없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일향, 뭐 글렌 리벳도 괜찮은데 이런 특히나 사과향 많이 나는 것들은 편의점 가면 꿀 유자차 제가 오늘 목숨 사오긴 했는데 꿀 유자차에다 타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탈 때 많이 타면 안 돼요. 집에 있는 소주잔의 한 3분의 1, 20ml 이내로 따르셔야 돼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원래 핫토디라고 해서 겨울에 꼭 먹는 감기약처럼 먹는 음료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핫토디 자체가 위스키에다가 꿀 타고 레몬을 넣어갖고 그다음에 정향 좀 넣어갖고 만드는 음료예요. 침착맨이 비교해 주시면 돼요. 꿀 유자차인데 물론 이 자체로 맛있지. 너무 많이 타면 맛이 없고 이 정도만 그냥 이거 한 10ml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 넣어요 그냥. 그냥 넣으면 오. 요거도 넣으면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술 30년 먹었습니다. 겨울에 저의 최애 음료 중에 하나. 오늘 진짜 방출하는 거. 이거 주라기월드도 방출 안 했어요. 이거 또 이름 지어야 되는데 꿀 유자스키 어때요? 유자스키. 유자스키. 좋은 것 같아요. 유자스키. 너무 욕 같나? 이렇게 먹으면 스코틀랜드에서 먹는 핫토디 안 부럽다. 이게 약간 약 같기도 하고. 감기약. 스코틀랜드에서는 감기약으로 이걸 하는데 이게 사과 맛이 첨가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유자에 뭔가 더 진해졌어요. 맛이. 진해지고 맛있습니다. 이거 술꾼들이라면 환장할 겁니다. 술 특히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걸로 입문하시면 유자스키로 입문하시면 이거 딱 그냥 제가 사실은 요런 레시피가 한 150개 정도 있어요. 그럼 근데 149개 남았네요. 주라기월드에서 할 수가 없어. 매번 할 수가 없어요. 데킬라 특강.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진짜 이 지구상에서 누구보다 강의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거는 사실 위스키 특강이 아니라 하이볼 특강이에요. 하이볼로 많이 마셔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하이볼 많이 마셔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구상까지는 아니고 한반도에서 하이볼을 가장 많이 먹은 건 저일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볼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20년 전부터 저는 하이볼을 즐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댓글로 달아달라. 하이볼 진짜 많이 드신 분, 기자님보다 더 많이 드셨을 것 같은 분 하면 모셔가지고 좀 약간 하이볼에 대한 얘기하면 저는 거기서는 앉을 자신 있어요. 하이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이볼의 트렌드 내지는 진짜 맛있는 세상 온갖 하이볼 레시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글렌 그란트라는 술인데 요거 좋네요. 저는 근데 이거 유자스키. 유자스키도 좋고 요것도 좋고요. 네. 요 술 자체도. 사인 보이세요? 이런 거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이 위스키를 만든 장인 스카치 위스키 경력 63년 되신 분이 제가 스코틀랜드 갔을 때 저한테 미스터 조 하고 써주신 미스터 조. 그 위스키입니다. 이 할아버지 작년에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장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막 따로 어떻게 보관을 그냥 이렇게도 하고 그냥 쿨하게. 그냥 쿨하게 아니 그다음에 이거는 글렌드로냐기라고 이것도 유명한 건데 이것도 여기 보시 사인 보이시죠? 예. 레이첼 베리 여사님 오. 이거 만드신 이분도 92년도부터 위스키 업에 종사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손에 안 지워지게 하려고 테이프로 붙이셨나요? 테이프로 좀 붙였는데 근데 테이프를 좀 약간 투박하게 붙이셨네요. 제가 그래요? 울게 여기에 좀 약간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좀 우리 주라교대 출연하셨어요. 내가 진짜 갈비찜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외국 사람은 태어나 처음 봐. 그래서 갈비찜하고 이걸 먹으라는 거야. 오늘 이거 한번 깔까요? 이거 막 까도 되나요? 아유, 술은 먹으라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또 언제 까? 그래도 이렇게 막 사인해 주시고 테이프로 붙이셨는데 이분도 그걸 바랄 거예요. 위스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술은 절대 아끼지 마라. 여행 가기 가장 좋을 때 언제예요? 여행 가기 좋을 때? 바로 지금이에요. 술 마시기 제일 좋은 때 바로 지금입니다. 좋은 술을 까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술 마시기 저 하나도 안 취했습니다. 제 주량을 모르셔서 하는 예, 말씀. 아까 술 안 드실 때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그렇게 술 약하지 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드시고 여기 사인 이거 다 붙이셨는데 음. 공병 처리하나요? 이거는? 이거는 저거? 보관해야죠. 레이첼 베리 여사님이 그럼 요거는 BBC에서 네. 이분 취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글렌도로냥 만든 레이첼 베리 여사님을 네. 스카치 위스키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 세상에서 되게 존경받는 장인이에요. 그분이 만든 위스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묻혀서 표면적을 좀 넓히는 겁니다. 잔의 넓은 부위에 닿게끔 하고 아까하고는 좀 다른 향이 날 거예요. 이게 나무 더 나무 같아요. 네, 좀 더 나무 같죠. 이런 위스키를 쉐리 계열의 위스키라고 그래요. 초보자분들 혹시 계시면 버번, 쉐리, 피트 세 개만 알면 돼요. 사실은 쉐리 위스키가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건 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일 향 가득한 위스키인데 이런 걸 보통 이제 줄여서 막 버번캐 위스키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에서 버번을 생산하고 나면 미국 버번은 반드시 새 오크통만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통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해? 버번은 법적으로 반드시 새 오크통만 써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이런 데로 재활용을 못 해. 이런 데로 보내요. 스코틀랜드로 수출해요. 그래서 그 캐스크, 미국 버번 만들 때 쓰던 캐스크를 가져와서 숙성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위스키들이 대부분 다 약간 과수원 과일 향, 바닐라 이런 향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요. 그럼 여기 뭐 캐스크 뭐 이런 정보도 막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마 이제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캐스크 정보를 써놨죠. 여기도 보면 쉐리 캐스크 머추어드라고 써놨잖아요. 예. 이 쉐리 캐스크라는 거는 버번 캐스크하고 다른 거예요. 버번 캐스크는 미국에서 버번 중위소에서 쓰다가 버린 거. 버렸다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숙성 끝나서 넘겨준 거. 요런 위스키의 쉐리 캐스크라는 거는 스페인의 헤레스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한 쉐리 와인이 있어요. 이게 도수가 좀 높은 와인이에요. 그거를 담았던 와인 오크통. 담았던. 네,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을 가져와 쓰는데 옛날에는 쉐리 와인이 진짜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요. 이 글렌드로낙에서 스페인 양조장하고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 오크통 만드는 제작 업체가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 연대가 돼갖고 서로 계약을 맺어. 글렌드로낙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야, 오크통 100개만 만들어줘. 그럼 100개를 만들 거 아니에요? 다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 쉐리 만드는 양조장 와인. 자기랑 계약된대. 와인. 쉐리 와인 만드는 그걸 보데가라고 부르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보데가로 좀 보내줘. 보데가로 그 캐스크가 넘어가. 그러면 보데가에서 자기들이 만든 쉐리 와인 중에 정말 좀 쉽게 만든 거를 채워요. 담아요. 담았다가 보통 한 1년 반, 길게 하면 2년까지 넣었다가 빼서 그 통만 다시 글렌드로에 넘겨줘요. 묻히는 용. 그래서 그 통을 쉐리 시즌드 캐스크라고 그래요. 시즈닝만 했다. 양념만 입혔다. 쉐리 옷만 입혔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아까 담았던 쉐리 어떻게 하냐? 대부분 다 버립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쉐리가 워낙 인기 없기 때문에 쉐리 캐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쉐리를 생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입히려는 용도로. 그게 입히려는. 목적이 아니고 와인을 마시려는 쉐리를 목적이 먹자는 목적이 아니라 쉐리 캐스크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쉐리를 생산하는 일이 정말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이제 식초를 만들기는 해요.
식초는 만들지만 쉐리로는 못 팔아요. 왜냐하면 1, 2년 그렇게 만들어 갖고는 그리고 양념 용도로만 만든 건데 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근데 맨 처음에 한 거는 쉐리 와인을 하고 다 쓰고 이제 남은 거를 이제 쓴 거였는데 쉐리 와인 자체가 원래 쉐리가 어떤 술이냐면 섹스피어 작품에 보면 쉐리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표현이 되냐? 쉐리를 먹으면 막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만한 그런 막 용맹함을 갖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영국 사람들이 쉐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스페인산 쉐리, 스페인 헤레스 지역에서 만든 쉐리의 90%가 원래 영국 애들이 먹던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 쉐리를 영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영국 사람들이 쉐리에 환장하니까. 그러면 쉐리 와인을 만들어서 오크통에 담아. 헤레스에서 배를 뿡 하고 가서 스코틀랜드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예. 그 동안 어떻게 됐느냐면 쉐리 와인의 풍미가 오크통에 다 묻어난 거죠. 이 통을 영국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쉐리 와인은 빼내서 병입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오크통이 남잖아요. 이걸 뭘 할 거냐는 거야. 이걸로 위스키를 넣어갖고 숙성시키던 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근데 넣어보니까 오? 야 쉐리 와인을 담았던 캐스크에 위스키를 넣었더니 이렇게 맛있어지나? 이렇게 맛있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쉐리 와인 인기도 없어지고 쉐리 안 먹어 영국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아까 같은 방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왜 쉐리 와인은 왜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는 다른 마실 만한 술들도 많아졌고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럼 기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브랜드는 뭐예요? 제일 많이 먹었던 위스키는 두 개인데 조니 워커 블랙하고 잭 다니엘. 요새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젊을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내가 위스키를 좋아할 관상인가 아닌가를 볼 때 일단 조니 블랙을 한번 먹어보고 이거 먹어보고 위스키가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먹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술에만 탐닉하면서 합니까? 다른 거 하나 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 원래 아까 버번은 먹었는데 저 버번은 사실 팥빙수랑 비벼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팥빙수랑도 비벼 먹어요? 버번은 팥빙수예요. 버빙수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버빙수라고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150개 있다고 제가. 근데 그거 하나 방출한 거야 올 여름에. 기자님만 그렇게 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오. 퍼뜨린 이후에 버빙수 난리 났습니다. 버빙수 유명하긴 하다. 뭐 이런 채팅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깡깡 얼었다. 기다리면서 다른 술부터 먼저 먹고 하죠. 이게 지금 너무 얼었어. 이거 디저트로 먹고 센 술 하나 먹고 나서 저도 조금만. 이거는 아드백. 향이 이거는 엄청 이 무슨 향이에요? 이게 나무 같은 거? 이게 오늘 알려드릴 약간 막 소독약 같은 냄새도 나고 네. 할 거예요. 이게 피트입니다. 피트 위스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게 피트라는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요거 몰트 말릴 때 그냥 말리는 방법이 있고 이 피트를 태워서 연료거든요 일종의. 이걸 태워서 이 몰트에 요 향을 입히면 이런 위스키가 제가 탄생해요. 아는 거예요. 전에 와인킹님이 갖고 오셨었어요. 하여튼 요게 피트예요. 그래서 요걸 태워서 그러면 요런 향이 납니다. 마치 좀 소독약 먹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근데 이거는 자기 주장이 진짜 강하네요. 저희 침착맨님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하는 표현입니다. 하루키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의 아부하는 경박한 알랑거림 따위는 없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난 상관없어.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게 피트 위스키예요. 라프로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 제가 하루키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죠 제가. 실제로 좀 무라카미 하루키를 좀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대학 때 이분 때문에 제 대학 학점이 선동률방을 잘 음지전에 잘 모르시겠구나. 0점대. 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막 500권을 쓰신 건 아닌데 보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막 그렇게까지 막 근데 약간 예.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빠지면 학교를 가기 싫어져요. 그러면은 본인 탓이잖아요. 내 하루키 탓이 아니잖아요. 내 탓이에요. 예, 하루키 한 번 복용하고 며칠 명운이 남은 거잖아요. 가면 되는데 하루키 책을 읽으면 학교 가기가 싫어져요. 이게 이거는 본인 잘못 같은데. 이게 본인 잘못이에요. 왜냐면 내 잘못이에요. 왜냐면 하루키 책을 보고 그냥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럼요. 근데 저는 하루키 병이 심하게 들었던 거지. 이거부터 먼저 페어링 하실래요? 이거 버번 위스키 조금만 부어서도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많이 담았네. 이렇게 그냥 쭉 뿌려서 이렇게 조금씩 이 정도만 이렇게 보니까 또 꿀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아포카토처럼 이렇게 직접 써볼까요? 부어보세요. 이렇게 떠서 위스키랑 샤샤샤샤 해서 이게 어울려요?
왜냐하면 버번 위스키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버번 위스키는 바닐라 향의 특징이에요. 나무 때문에. 그래서 이거 먹으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자체가 맛있잖아. 맞아요. 근데 버번도 함께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버번 마니아들이. 아이고 제가 이걸 먹으면서 느낀 게 진짜 그런 생각한 적 있었어요.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초콜릿을 먹는데 술병 모양 초콜릿이잖아요. 있어요. 네. 먹어도 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찐득하게. 맞죠. 아니 이 맛있는 초콜릿을 왜 굳이 술을 넣어서 맛없게 만들지? 이런 생각으로 먹었었거든요. 술을 넣은 봉봉이라고 그러죠. 위스키 네. 봉봉. 그러니까 술도 좋아하고 초콜릿도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먹으면 환장. 이걸 먹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떠올렸던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버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기 힘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그 확실히 버번의 향이 같이 들어가니까 좋네요. 마지막으로 팥빙수. 팥빙수는 안 먹으면 안 돼요. 버빙수. 요거는 하나를 제가 그냥 비벼서 드릴 테니까 그냥 같이 먹어요. 이게 네. 너무 많이 넣으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부족하고 요거보다 조금은 더 많이. 조금은 좀 이 정도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버번 위스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냥 뒤집다 부어요. 그냥 부어버려요. 부어요. 이 정도 붓고 비벼요. 간을 한번 봐요. 그래갖고 더 넣을까 싶으면 더 넣으세요. 근데 보통 처음에는 소주 잔 3분의 1. 팥빙수 맛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먹기 전까지는 다 그래. 어울릴까 과연? 드라이월드 좀맛 간 것 같은데 얘기하다가 아니 우리 특히 편의점 버빙수가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맞습니까? 이 맛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이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하이볼 탄산수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볼은 아니지만 맛있습니다. 버번을 탄 버빙수. 맛있네요. 아니 좀 커피 빙수 같이 됐어요. 버번 향이 들어가니까 그 뭔 맛인지 알겠어요? 커피 빙수 같아. 맞아.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섞게 되셨나요? 다스카 박사님. 뭐가 하냐면 죄송해요 좀 먹는데 너무 섬뜩해가지고 방송 나가서 이러면 안 되죠. 아니요 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계속 드셔도 됩니다. 그 버빙수 이거 너무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미안해요. 아니요 너무 맛있는데 본인 스타일은 아니구나.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냥 든 생각 맛있는데 그냥 커피 빙수. 그래. 근데 커피 빙수 좋아요. 신이 술을 만들 때 몇 개를 넣었대요. 슬픔, 분노와 함께 후회와 망각을 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술은 참 조심해야 된다. 근데 술에 슬픔, 분노, 망각 이런 거 들어있으면 안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각과 후회까지 가지 않는 단계 정도.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지.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요거는 진짜 끝내기 전에 꼭 요거는 PD님도 편집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4년째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를 외치잖아요. 제가 진짜 바라는 세상은 술이 없어도 즐거운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술이 있어야만 즐거운 세상이면 그 세상은 얼마나 불행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술 안 드셔도 상관없고 술에서 모든 즐거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술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한 부분일 수 있고 그게 없더라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불러주시면 여기 나와서 할게요. 진짜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진짜 종군 기자 썰만 해도 제가 한 몇 개는 할 거야. 진짜 그거는 궁금하긴 해요. 진짜 그 이라크 사막에서 밥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하이볼은 제가 좀 자신 있어요. 하이볼은 극강의 제가 레시피 다 알려드릴게요. 둘 다 취하셨나 하셨는데 전혀 안 취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술이 약하진 않습니다. 4번 부인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 나오는 것마다 다 대응할 정도로. 취하셨나요? 아니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취했습니다. 10분 뒤에 취하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많은 채팅 중에서도 다른 거 대답 안 하지만 늘 죄송하다 하고 취하지 않았다. 취하셨냐는 질문은 항상 대답을 해주시는. 제가 싹 보면서도 저것만큼은 꼭 대답을 해주시는.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았다. 술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음악을 듣고 누구랑 함께 먹느냐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오늘 술을 맛있게 먹는 이유는 침착맨님과 함께 먹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너무 좋은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술이 꿀떡꿀떡 넘어가잖아요. 하나도 안 취한 거 같잖아요 지금. 벌써 7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딱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하이볼 확실히 이게 술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화기애애지네요.
내적 친밀감이 내적 친밀감.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이 술자리 잘 안 나가잖아요. 사람들하고 좀 친해질 기회가 좀 많이 없는데 이게 술이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되게 급격하게 친해지더라고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법원을 더 가까이 하라, 뭐 이런 게 캐릭터 속담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만큼 술은 뭔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좁히는, 하지만 마음은 절대 안 돼. 진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럼 저희는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요. 안녕.